안녕하세요. 귀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1호 식물농장 네이처스테이에 왔는데요. 약 60평 규모의 식물농장에서 날씨에 상관없이 365일 유럽 상추를 재배하면서 연중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입니다. 버터헤드 레터스, 프리라이스, 카이피라와 같은 다양한 품종을 약 40일 정도 키워서 매주 400kg씩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있는데요. 이 식물농장의 가장 큰 장점은 비오는 날에도 또 한여름 폭염에도 수확이 가능하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안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 병해충 걱정도 적고 에어컨 바람도 쐬면서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설치비가 크고 전기세가 많이 들고 주로 상추 같은 엽채류 위주로만 재배가 가능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식물농장을 벌써 5년째 운영 중이신 박노영 대표님을 만나서 현실적인 장단점 그리고 귀농할 때 겪는 어려움들까지 솔직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이런 농장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귀농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농정원 귀농 귀촌 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론 수업 그리고 농촌 현장 실습을 합친 총 80시간 교육과정도 인정해주고 실습비까지 지급받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농장을 경험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도 하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는 정말 확실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그린대로 링크에 교육 소개까지 함께 정리해뒀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청년농부로 일하고 있는 박노영입니다. 대표님 혹시 여기 몇 평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60평, 60평이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여기까지 60평. 네. 생각보다 작네요. 이게 엄청 커 보이거든요. 딱 봤을 때. 층고가 높다 보니까 커 보일 수 있어요. 네, 60평이고 총 면적은 1200평 정도. 교육장까지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작업할 때는 앞치마를 하고 들어가고, 네. 전반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거를 보러 들어갈 때는 네. 이렇게 작업. 처음에는 이런 작업들을 해요. 저희가 쓰는 코팅 종자예요. 이 안에 보면 이게 여기를 까면 이 안에 씨가 있어. 이 코팅 종자는 이 종자 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가면 이게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교육은 다 하중이고 1일부터 40일 동안 재배를 해서 40일 때 100g이랑 넘으면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배가 되면 내가 또 자르면 여기서 이 부분만 제거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담아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하루 놔두시면 숨이 더 빤빤해지거든요. 넣은 다음에 이렇게 밀봉을 한 다음에 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씩 포장할 때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라가 잘 재거든요. 그래서 요게 육묘를 한다고 표현해요. 저기 보면 검은색 안막 있는 데에서 시간이 이틀 정도가 지나면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7일에서 9일 정도 있어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하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저기 갔다가 지금 여기로 오는 거예요. 왜 모판에 총 들어가는 게 300개씩 들어가요. 네. 딱 이 원래 제어에 맞는 환경이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네. 파종한 다음에 이식 작업을 요걸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12일을 여기에 있어요. 12일이 지나면 12곳짜리에도 다시 옮겨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 15cm씩. 딱 그러면 작물이 딱 자라는데 크게 피해 없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딱 확보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17일이 지나면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죠, 대표님 지금? 이거 버터헤드 레터스. 버터헤드 레터스. 여기는 이제 수확할 시기, 이거는 이제 수요일날 수확해야 되는 거,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 수확해야 되는 거. 조금씩 다르죠, 크기가.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재배 환경을 조금씩 제어해주고 있어. 이게 너무 과하면 그런 조그만 잎 때부터 티폰이 올라와요. 그런 양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오셨을 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만약 교육생분들이 오시면 요거를 다 직접. 네. 식물 공장의 장점은 계속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한 번 따고 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 앞에 수확해서 청소하고 넘어올 때쯤이면 이식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이식할 때 끝났으면 또 여기 수확해줘야 되고, 수확해서 또 청소 끝나면 또 정식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다 해볼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다 해보고 할 수 있으면 나쁘도 같이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총 6칸을 864개가 들어가요. 퍼트수를 계산해가지고 100g 기준으로 보거든요. 식물공장에서는 100g에서 120g, 140g 정도까지 나오면 거의 최상이라고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 100kg가 넘으면 평균에 조금 넘는 거죠. 100g에서 120. 그 상태가 돼야 가장 이쁜 상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장미꽃 같이 자란다고 해야 되나? 네. 식물공장 해보시니까 일단 좋은 점이 뭐라고 보세요? 좋은 점은 그냥 365일 꾸준히 생산이 된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365일 똑같이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쌀농사도 하고 뭐 다른 걸 했을 때는 6개월이라는 기간 아니면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지 내가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식물공장을 하고는 주 아니면 보름 아니면 달 기준으로 수익이 계속 창출되다 보니까 안정적이게 자금 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하는 거죠. 1년 내내 이게 소득 창출 가능하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참 여기가 떼약볕 아니고 쾌적하잖아요. 되게 작업 환경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좋죠. 맞아요. 농사는 원래 그냥 거의 다 바깥이었잖아요. 네. 안에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네. 식물 공장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그냥 쾌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 습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나 힘든 감은 조금 덜 발생할 수 있고 뭐 구부려서 일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는 네. 대부분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에 비해서 확실히 노동력이 적게 드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가 60평 정도? 네. 명의서 관리하나요, 여기를 지금? 저희는 전체 총 관리는 제가 혼자 하고 이제 수확하거나 다른 작업들을 할 때는 2명 아니면 1명 정도는 이제 약간 시간 타임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교육생들 중에서 계속 와서 도와주시면서 배우는 분들이 생겨서 같이 하면서 배워가시는 구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 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쉬워지고 그분들은 또 배워가고 상부상조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좋은 그 점만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이 부분이 난 좀 제일 좀 힘들었다. 네, 그런 부분 있으세요, 혹시? 네. 결과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시설이 노후가 되잖아요. 감가생각이라는 게 생기는데 생각보다 식물공장은 조금 LED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했기도 하고 네. 뭐 배드에 대한 부분도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걱정인 거죠. 네. 교체를 계속 해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재배를 하면서 수익이 난다고 해서 그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실례지만 여기는 그러면 얼마 정도 드셨어요, 혹시? 건물 빼고 내부만 2억, 건물까지 다 하고 하면 5억 정도 들어가요. 5억 투자하신 거네요, 지금 여기다가? 땅까지 가면 더 많이 들어가요. 땅까지 하면은 한 7, 8억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들어가는 거 이제 허가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작업이 딜레이 되고 추가 작업들을 또 하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안 써도 되는 돈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제어를 하고 있어요. 네. 온도 관련된 거, 습도 관련된 거, CO2 관련된 거, pH, EC 5가지 항목이 있고요. 여기는 24시간 LED를 켜놓는 게 아니고 16시간에서 19시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커지면 LED를 조금 더 늘려줘요. 덜 성장하게. 밑으로 커져야 되는데 위로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늘려주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총 24시간 중에 18시간은 켜 있는 거고 10시나 11시 정도 되면 LED가 다 꺼져요. 그 다음 새벽 한 5시쯤에서 4시쯤에 다시 켜지고. 여름철이 되면 오히려 반대로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바깥 온도가 너무 더우면 막 40도씩 되면 이 안에도 아무리 판넬로 막아도 열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어해 주려고 판넬이 낮에는 끄고 있어요. 원수통에서 양액이 제어된 다음에 밑에 있는 펌프를 통해서 순환해서 가는 건데 요 하나당 여기 4칸씩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요거 하나당 4칸씩. 그래서 8칸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저쪽에 가면 육류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식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영양분이랑 이식이랑 육류에 들어가는 영양분은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이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지금 양액은 혹시 어떤 성분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질산칼슘이 이제 십수염이 있고 사수염도 있고 질산가리라고 해서 질산칼슘이 있고 노예철이 있고 뭐 인산가리도 있고 황산가리도 있고 항상 마그네슘도 있고 밀양어서도 또 제조해서 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영양분에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때그때 맞춰서 배율은 조금씩 달라져요. 이게 보면 영양분을 잘 먹었을 때는 좋잖아요. 그때들이 딱 보면 좋은 부분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이렇게 자랐을 때 양액이 제일 잘 맞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율대로 똑같이 가주는데 이 씨를 조금씩 조절을 해줄 때 필요한 영양분만큼만 딱딱 넣어주기 때문에 이제 좀 안 맞아가지고 이제 한 1.4로 낮춰놓고 필요할 때 1.6까지 올리고 그런 것들을 노하우인 것 같아요. 재배를 하면서 보고 이거 조금 부족한데 하면 좀 더 넣어주고 그런 작업들은 하면서 늘어야 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대표님, 우리 교육생들 실제로 창업도 많이 하시나요? 교육받고 어떠신가요? 교육받고 창업하신 분들도 꽤 있죠. 처음 초기에 받으신 분은 딸기 하셨고 바질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샐러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 3-4명 계시고 조금씩 늘려나가는데 그분들이랑 이제 연결고리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분들만의 팔로가 생기잖아요. 같이 연결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저희도 만약에 필요하면 사가기도 하시고 그런 연결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팔로 계속 같이 하시네요, 지금. 그래서 뭐 샐러드 하셔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키우시면 전화 줘라 그러면 우리도 필요하면 연결해드리고. 네. 또 교육하신 분들 좀 만족하시던가요? 교육하신 분들은 많이 만족하세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얘기도 해보고 내가 진짜 식물공장이나 아니면 스마트팜이나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해드리니까 그분들은 되게 만족하는 상태로 가셨죠. 그러면 우리 대표님,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 첫 번째는 교육을 오시는 분들의 99%가 TV나 아니면 뭐 인터넷 이런 데서 보고 느낀 거로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항상 이슈가 있잖아요. 딸기 농사 막 뉴스로 막 터뜨려서 되게 좋아요, 뭐 애플망고 되게 좋아요, 애플수박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영상들을 보고 그거 좋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가망이 없거든요, 농업에. 그러니까 옛날에 샤인머스켓가 그래요. 샤인머스켓 저희 농업 쪽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들. 근데 샤인머스켓가 갑자기 그때 당시에 막 부음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늦은 거거든요. 남들이 하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느낀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작물들이 있어.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가서 배워보고 맞는 걸 찾아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하던 거 보고 돈 많이 벌어요? 그냥 그거 갑자기 한대요. 그런 경우가 진짜 태반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오셨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일단 작목 선택을 해라. 그래야지 그 작목에 따라서 교육들이 달라지고 배움이 달라진다. 그래야지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식물공장 준비하시면서 피해 사례가 많이 어머니 혹시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 뭐 식물공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처음 내가 식물공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왔을 때 계약서를 쓰는데 뭐 평당 얼마 그리고 재배 환경 했을 때 수확량 딱 정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재배라는 게 식물공장 완벽하게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냥 이유 없이 죽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죽는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그 수치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쓰고 수익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도 만약에 그게 400 번다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400 안 벌리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00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투자해서 더 하지 뭐하러 사람들한테 홍보하겠어. 본인이 조금만 힘들더라도 다니면 눈에 보이거든요. 아 이거 괜찮네? 이거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라는 게 보여요.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어. 저희가 교육을 또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교육을 오시면 좋을 것 같다. 내가 농업을 하면서 저는 내 인생을 맞춰서 평생 해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좀 내가 장목이라도 하나 선택해서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대부분 오셨을 때 반은 장목을 선택하신 분도 있고 반은 그냥 교육이나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교육을 받기 위해 내가 진짜 하는 일을 존중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의 네이처스테이 박노영 대표님과 함께 식물농장의 현실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혹시 농장에서 직접 실습을 해보고 싶으시거나 농촌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도 받고 또 수료 시간도 인정받고 또 실습비까지 받을 수 있는 농정원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농업일자리 체험교육 프로그램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농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농촌 일자리 체험 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댓글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의 신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